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382페이지 용도 변경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건축법을 배우는데, 그 건축법 중에서 여태까지 배우는요, 건축법 중에서 용어 정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중에서 건축법에 지난주에 배운 것이 적용 대상물,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물은 건축물, 그 다음 대지, 또 나가서 우리가 공작물,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적용 행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행위 중에 뭘 배우느냐면 건축 5가지를 배웠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배웠고요. 자, 대수선 9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수선 변경 중에 수선을 좀 조심하라 했고요. 자, 중에 주요 구주부 등을, 그렇죠? 해체하거나 증설, 규모랑 상관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은 규모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 내력벽은 30, 마감자재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기둥은 동일성 있는 거 몇 개? 3개. 볼을 동일성 있는 걸 3개. 지붕틀을 동일성 있는 걸 3개.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부 형태는 규모랑 상관없이 무조건 수선 변경하든, 알겠죠? 해체하든 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용도 변경. 이걸 배우는 행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배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건축법 자체의 적용 대상 지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부 적용받느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거서부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용도 변경은요, 누구한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전 편하게 쓸게요. 대장 소관청한테 한다. 그러면 대장 소관청이라고 썼으니까 결국 누가 있느냐? 우리 시험제 할 때 용도 변경에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시장한테 뭐 허가받았다, 신고받았다,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았다, 신고받았다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대장소관청은 결국 누굴 갖다 했냐? 자는 어디를 얘기죠? 제주도 세종시 같은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누구한테? 구청, 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뭐가 있다 보시면 바로 허가 대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시설군이 9가지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시설군 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신고하는 것이고,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가 지금부터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래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생, 2종생 시작해가지고 장내 시설,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29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긴 대략적인 포인트만 설명할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같은 용도군끼리 묶어버리면 그걸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군은 9가지 시설군이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9가지 시설군. 그럼 이때 9가지 시설군 중에 그럼 용도군은 몇 가지가 뭉쳐졌느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실무하신다고 생각하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꼼꼼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어둘 따가지고 자산 전문, 자산 전문가라죠 우리가. 그래서 영, 육, 근, 거, 기. 근주기 해도 되고 근거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얘기가 383페이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8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왔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가장 기타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타 시설을 갖다 그 밖에 시설인데 여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원, 식물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럼 이게 동식물 관련 시설 가장 대표적이 뭐냐?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농막, 유리온실, 알겠죠? 이런 것입니다. 농업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우리 농막도 어디 속한다 그랬어요? 기타 시설관. 그럼 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 이 거자는 건 머물다 이렇게 해서 주자로 안 쓰고 그냥 주거 업무 시설. 머무는 시설은 뭐가 있느냐? 단독주택이 있겠고 공동주택이 있고 여러분 회사 같은 업무 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뭐가 있냐면 교정 군사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은 다 머무는 데죠. 여러분 회사도 머무는 데죠. 남자들 군대 가서 머물죠. 또 잘못하면 반성하러 가잖아요. 어디로? 교도소로. 그것도 머무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근린이란 말 자체는 생활 가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종은 보건, 치안, 위생 있어야 될 거를 1종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규모가 좀 작으면서. 알겠죠? 규모가 좀 크면서 있어서 편한 것은 2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종 중에서 여러분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옛날 고시원은 제외입니다. 고시원은 어디 속하는 거냐? 걔는 이제 영업시설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교육복지. 사람이 아프면 뭐 하는 거야? 치료해주는 것도 복지잖아. 가르치는 것도 복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반말해보면 돼. 자, 의대 노교수야 하고 반말해봐요. 의대 노교수야 한번 반말해봐요. 자, 의료시설. 대는 없는 거니까 한번 크게 해줘. 대. 알겠죠?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업시설. 영업시설은 말 그대로 세일즈맨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 연상할 때 세일즈는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요, 고통이다. 외우시면 돼. 이다. 알겠죠? 자, 옛날 고시원. 그래서 2종 근생 중에 여기 다중생활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고통이다. 그런 거예요. 옛날.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설명하고, 문화집회시설은 모이는 시설이요. 모이는 거. 그럼 모인다. 소위 떼거리 같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이는 걸 연상할 때, 우리가 문종에서 낙관을 찍어주면 아마 모일 겁니다. 문중에서 낙관 찍어주려면 딱 있어요. 재산 분배할 때. 알겠죠?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그게 위락시설, 정길낙자,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기는 방전이 되죠. 전기통신,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통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통신, 발전시설. 그래서 방송통신과 발전시설을 합쳐서 방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많은 데가 산업 등 시설입니다. 이것만 잘 외워둬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업 등 시설이 보면, 산업 등 시설은요, 우리가 산이 많은 자, 어디에 많아요? 위에, 위산자. 그러니까 산이 많다. 그럼 위가 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창자가 빵꾸가 나면 공창이라 그래, 한문으로. 공창이 되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알겠죠?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른다. 그 다음에 최첨단 시설이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최첨단 시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 규제보다도 하나의 뭘 위해서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하락하는 거고, 밑에서 위로 하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개발의 출발점 봐봐요. 모든 개발의 출발점은요, 농사 핑계 주고 나서 비닐하우스부터 집니다. 그럼 어디 속해요? 여기 속하지. 그러니까 좀 이따 하면 농가주택을 져. 여기 올라가지. 좀 이따 보면 토속 음식점 만들어. 좀 이따 보면 다른 걸 바꿔. 그럼 위로 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요게 있는데, 자, 이걸 가져야 두 번째는, 자, 어떻게 될 거냐. 예시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자, 이거 갖고, 주요,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만 좀 찾아보자고요. 규모에 따라 주요 쟁점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교재 거 일단은 덮어놓고, 자, 뭐가 있냐면 주요 쟁점이 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면 쟁점이 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단란주점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이, 다 지금 얘기하는 건 바닥 면적을 기점으로 합니다. 바닥 면적 합을 기점으로 해요. 알겠죠?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보면 얘는 15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몇 종 근생? 2종 근생이야. 그러면 2종 근생이고, 만약에 150점 넘는다. 그러니까 이상이란 말이야, 이상. 자, 미만이고 이상. 이상이면 무슨 시설이냐면 위락시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돼요. 위락시설이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위락시설. 자,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왔을 때 휴게 음식점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휴게 음식점은 얼마를 기점으로 하면 3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해요.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쪽에 속하면 1종 근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얘는 2종 근생이 됩니다. 2종 근생.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비교해보면요. 자, 일반 음식점은 규모랑 상관없이 규모랑 무관하게 무조건 2종입니다. 그러면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차이는 주류를 조리해서 파느냐 안 파느냐 차이점입니다. 주류, 술의 안주. 이게 조리하느냐, 조리가 중요한 거예요, 조리. 그래서 슈퍼마켓도 술 팔지 않아, 안주 팔잖아. 근데 조리해서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다중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 말로 하면 고시원이란 말이에요, 고시원. 그러니까 얘는 바닥 면적 얼마를 기점하면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얼마 기점한다? 500. 그러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라 그랬냐? 2종 근생입니다. 근데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 여기 영업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얘나 다. 무슨 에 속한다? 영업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한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집회장만에 나온다면, 그러면 종교 집회장은 얼마를 기점을 하냐면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합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도 2종 근생이 맞습니다. 네, 500제곱미터 넘으면 얘는 종교 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 된다? 종교 시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봤을 때 요걸 있을 수 있어요. 자, 잡화점이 있습니다. 잡화점. 옛날 말하면 슈퍼마켓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바닥 면적 얼마를 기점으로 하면 10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여기는 1종 근생입니다. 그 1종 근생은 보건, 치안, 위생 이런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보건과 관련된 뭐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도 있겠고. 알겠죠? 병원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은 의료시설이야. 또 주민의 치안과 관련했으니까 파출소. 알겠죠? 이런 거,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몇 종이다? 1종 근생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종 근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넘게 되면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빼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중개 사무소는 자, 얼마를 기점하느냐? 30제곱미터, 그 다음 50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바닥 면적 자체 기점해서 합계를. 그러면 여기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이 생겨난 거예요. 작년도서부터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여기 30에서 500 요 사이가 바로 뭐냐면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
그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걔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자 그거는 업무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규모랑 상관없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규모랑 상관없이 2종 근생이 되는 게 있어요. 규모랑 상관없이 여기 일반 음점뿐만 아니라 규모랑 상관없는 게 기원,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 이런 애들은 규모랑 상관없이 무조건 몇 종 근생? 2종 근생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거 들어간 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 대지가 있어요. 대지 면적까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기다가 바닥 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1000제곱미터를 갖다가 신축하겠다. 그러면 여기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니까 허가권자가 북구청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북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요. 건축 허가를. 그럼 나는 이걸 신축할 때 여기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지을 때부터. 그렇죠? 그럼 지을 때 나는 뭘 짓느냐? 내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자, 음식점 짓겠다. 음식점 규모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몇 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근생 중에서 2종 근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허가받고 뭐 받습니까? 사용 승인 받았죠. 그러면 사용 승인 받았으면 대장소관청이 누구죠? 북구청장이. 가서 여기 뭐가 있었겠죠? 건축물 대장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은 누가 알아서 기재해 주는 거예요? 북구청장이. 왜? 사용 승인 해줬잖아. 허가하면 사용 승인. 또 사용 승인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근생 해놓고 더 친절했으면 2종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종 근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준다? 북구청장이.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거 자체를 음식점 한다 했죠? 근데 음식점 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단란주점을 갖다 차리려고 그래. 단란주점. 그러면 단란주점 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단란주점은 어디 속해요? 위락시설이잖아. 위락시설이면 이 건물에 입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용도가 안 맞잖아. 근생이야. 들어가는 게 여기 근생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이 용도 변경을 해줘야 들어가는 거죠. 돈 들여서 용도 변경해야 돼. 용도 변경할 때 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떡할 거냐? 가서 북구청장한테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돼. 용도 변경 허가. 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 근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에 있잖아.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얼마요? 바닥 면적이 1000이잖아. 그렇죠? 그럼 1000을 바꿔. 그러면 이때 가서 용도 변경 허가할 때는 가서 설계를 가지고 가야 돼. 500제곱미터 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변경했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 받아. 그러면 자, 허가 받았기 때문에 대장은 누가 알아서 기록하죠? 구청장이 알아서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이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뭐라고 기록해? 용도 변경 기록해요? 자, 아까 있던 얘는 뭐라고 쓰세요? 문화 집회시설 중에 뭐에 속한다? 위락시설이다. 이렇게 용도분해. 알겠죠? 친절하게 쓰면 여기까지 써준단 말이에요. 앞에 것까지. 자, 그런데 단란주점 또 망해버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차리겠느냐? 여기다가 슈퍼를 차리겠다, 잡화점을 차리겠다 이겁니다. 잡화점인데 그럼 여기 얼마죠? 이거 뭐에 속해? 에이, 왜 근종이야? 근생 아닙니다. 판매 시설이지. 판매. 1000제곱미터 이상서부터잖아. 저 미만이고 밑으로 건. 그렇죠? 판매 시설이잖아. 그 판매 시설은 무조건 상업지역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마트, 홈플러스 다 어디 있다? 상업지역에. 판매 시설 무조건 상업지역에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 단란주점도 무슨 지역에 등장해? 상업지역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2종 근생이라 할지라도 못 등장해. 법적으로. 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여기 가져가면 얘는 뭐라 볼 수 있냐? 가서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얘가? 판매시설이니까 어디 속해? 영업시설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시설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가서
용도 변경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가시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신고하는 거. 근데 설계는 필요 없어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허가 대상만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사용 승인은 원칙적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100서부터 받지만 500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냥 개수는 안 하고 그냥 업종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해도 돼. 그러면 얘는 신고했으니까 구청장이 알고 있잖아. 그거 뭐라고 써줘야 돼? 얘는 어디 속한다 그랬어요? 영업시설 중에서 무슨 시설에 속한다? 판매시설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잡화점인데 대형 마트들이 등장하니까 얘도 또 유형 브랜드가 등장하니까 망해버려요. 그러면 가서 몰라 내가 차리겠느냐? 야, 우리 한번 고시원 좀 차려보자. 그러면 고시원이지만 실제 뭐예요 이게?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인데 뭐에 속해요? 숙박시설입니다. 무슨 시설? 숙박시설. 왜? 500점부터 넘었잖아.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숙박시설이면 자 얘는 어디 속해요? 자 똑같이 영업시설에 속하잖아. 그럼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용도 변경할 필요가. 그러면 허가받을 일도 없고 신고받을 일도 없어. 그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가서 여기 있는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기타가 달라지잖아. 왜? 대장에 근거해서 세금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싼 쪽으로 바꿔 좀 주세요. 이렇게 대장상, 기재상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대로 쓰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오면 대장상 변경 신청. 그럼 대장상 변경 신청한 건 뭐로다 고쳐주겠느냐? 가서 얘는 무슨 시설로 고쳐주면 돼? 숙박시설로. 알겠죠?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고시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합격했어. 내년에 차릴 거. 자, 뭘 차려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자, 우리가 편하게 씁시다. 중개사무실을 갖다 차렸어. 그럼 얘는 뭐에 속하죠? 업무시설이지. 바닥면적이 1000이잖아. 500서부터니까. 그렇죠. 업무시설이면 어디로 왔어요? 주거 업무시설이야. 밑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겠죠? 신고. 가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쓸 때 주거 업무시설에서 역시 업무시설이라고 직권을 고쳐주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두세 번만 해놓으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게 바로 이제 영업과 관련된 즉 소위 우리가 용도 변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수 용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요. 자, 한번 그것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제 뭐가 있느냐? 393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뭐가 나오죠?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게 있고 일부 적용받는 게 있다고 저쪽 써줬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 그러면 건축법의 적용 범위인데 이 건축법의 적용 범위는요. 자, 건축법 자체는 전면 적용받는 게 있어요. 전면 적용. 그러니까 전부.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전면 적용받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면 용도 지역이 있겠고 그 다음 행정구역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 자체를. 그 여기 봅시다. 건축법은 뭐의 1순위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발의 1순위야. 자, 개발행의 제 1순위가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 그렇죠. 그래서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때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게 같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가 가장 1순위란 말입니다. 그럼 용도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4가지. 4가지가 뭐죠? 도, 관, 농, 자. 그러면 그 뜻이 바로 뭐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군데 중에서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도시지역이잖아. 그럼 개발이 원칙이니까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면 적용받아야 되겠지.
알겠죠? 전면. 그러면 여기는 개발보다는 도시역이 개발이니까 전면적인 거 같고, 여기는 원칙이 바로 뭐죠? 보전이잖아. 근데 보전인데도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때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할 때 잘 짜 붙인 거 봤잖아,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 안 따진단 말이야. 전면적인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원래 농림지역은 적용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래 적용 안 해도 돼.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걸 원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축법의 전면적인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행정구역 중에 우리가 일반 행정구역의 기초단위를 갖다 뭐라 그러면 면소재지라고 그래요. 면 단위. 동명면처럼 면. 그렇죠? 근데 면이라도 그 안에 도시적 있으면 건축법의 전면적 받는 그 지역만. 알겠죠? 농림지역에도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면적인 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동은 원칙으로 적용받는 게 원칙이죠. 왜? 봐봐요. 우리가 면 소재지에서 발전하면 뭐가 되죠? 읍 소재지가 되잖아요. 읍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읍은 군 단위 최고 발전된 곳이야. 그게 넘어가면 시가 되잖아요. 시는 되게 뭐라 그래? 동. 지금의 옆 동네 같은 도농복합 시가 있기 때문에 시 안에 동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있지만, 알겠죠? 옛날엔 분명히 딱딱 나눠졌어요. 군 단위는 최고 발전된 데가 읍, 시는 동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동과 읍이면 무조건 전면적용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구역이. 알겠죠? 그런데 행정구역이라 그래도 섬의 경우는 500인 이상이야 전면적용 받는 겁니다. 섬의 경우는 아무리 행정구역이 읍, 동의를 할지라도.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 같으면 바로 뭐예요? 남면도 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동이라도 건축법 전면적용 받을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크게 보면 봐요. 도시역 전면적인 맞죠? 그러면 밖의 경도 지구단위 전면적인 맞죠? 행정구역 뭐이면? 동, 읍이면 전면적인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 이 지역 외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 외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부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배제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배제 규정이라는 말은 개발에서 가장 지켜줘야 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규모는 어디가나 똑같이 적용받아야 돼. 뭐는 적용받는다? 규모.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적용 배제 중에서도 그럼 반대로 배제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농림지역에서 내가 건물 줘. 그러면 건축선은 적용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적용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모는 전면. 그럼 규모는 자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 규모와 관련된 게 뭐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적용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거기 없더라도 자 뭐뭐는 전국에 다 적용받는다? 건폐율, 용적률, 뭐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그러면 자 배제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배제된 게 뭐가 있느냐?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한 장 넘겨보면 거기에 박스가 나왔죠. 자, 박스가 뭐라고 나오느냐? 그걸 갖다 암기 코드를 갖다 외웁시다. 우리는 단순하게 암기 코드 외우면 돼요. 과거에 한번 또 출제됐으니까 암기 코드 외울 때 바로 이렇게 암기 코드를 대도는 건방 대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식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요게 도로고 요게 대지라 하면 도로는 4m 이상 도로에 있다 배웠지만 접한 것은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런데 개발하지 아니한 이런 쪽에서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 가다 보면 길이 끊겼는데 집도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상하란 말이에요. 오지를 연상해보란 말이에요. 쉽게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자 도로 지정은 어디서 있어요? 개발할 때 도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로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허가권 자가 개발할 때. 알겠죠? 그 다음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도시역 밖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 치고 다니겠고요. 그럼 당연히 지켜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서 우리가 녹록길 가다 보도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속도는 펴놓고. 자, 그 다음에 방화지군의 건축 제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밖의 경우는 자 봐봐요. 건폐율 따져봤자 얼마죠? 20. 그렇죠. 그럼 이웃집에 거의 불 붙을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방화지군의 건축 제한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대지분할 제한. 대지분할 제한이란 건 이미 건물이 젖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젖어 있는 걸 내가 사람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땅값 올렸으면 요거 쪼개서 팔겠다. 그럼 난 이거 가지고 여생 보내겠다. 보낼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여기 요것이 최소 단위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최소 단위 지켜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도로에 접해야 되겠고 알겠죠? 건폐율 용적을 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느 때 하느냐? 개발할 때 쪼개지 보존할 때 쪼개는 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개발할 때 짜투리 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 대지분할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요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여기다 살짝 하나를 더 응용하면 또 안 배웠습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봐봐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도 적용받지 않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봐봐. 이게 공부 안 된 거지. 우리 배웠잖아요. 자, 건축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토지에 정착돼서 기둥 또는 벽.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붕이 있지만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철수는 고문관. 그렇죠. 그러면 가서 철도 운전 보안실에다 건폐율 용적을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내면 또 이 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안 배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 높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수문조작실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속도로 통행 진입시설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봐봐. 이렇게 응용하면 또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그걸 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달서부터는 그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철수는 고문관이면 모두가 생략되는 거 알겠죠? 모두 적용받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배운 것이냐면 394페이지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고 갈 것이 위원회입니다. 자, 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만 아시면 돼. 작년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자, 위원회 중에서 가장 최고가 어디냐면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요, 우리가 국토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 그 다음 우리는 지방에는요, 가서 시도, 그러니까 지방 있겠고 시, 군구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뭐도 있다? 시군구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 다 밑에 하부 조직 밑에다가 다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회를. 근데 전문위원회 중에 옛날에는 국토부 밑에도 국토부와 맞먹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있었어.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대빵이 둘이 있어. 그럼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지. 그래서 조정위원회란 말 대신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원래 두 군데 있었어. 옛날에는. 자, 여기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었고 여기도 분쟁전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유명무실하대. 여기는 권한이 없어. 알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 밑에 하나만 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 얘는 뭐로 바뀌었느냐? 얘는 이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시도에 있는 걸 광역이란 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걸 기초란 말 써요. 그래서 여기는 광역, 여기는 기초 해가지고 건축민원, 알겠죠? 민원, 법의 해석 같은 거 해주는 거, 알겠죠?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허가할 때 이런 거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과서는 안 나왔어. 그냥 이렇게 위치가 돼 있다는 말 알면 돼. 그럼 이 중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누구 밑에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국토부 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가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건축 허가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건축 허가를 해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문제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거 가지고 했으면. 이거 가지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으면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자, 건축 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관계자 뭐뭐라 했어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우리가 여기 관계 전문 기술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진 같은 거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갔을 때 일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한다 할 때 싸울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인근 주민이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가끔가다 사람 다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가 건물이 높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 앞에 나보다 건물이 조금 높으면서 새 거 들어오면 괜히 배가 아파. 그래서 걷다가 보면 뭐야? 각성 하나 써놓고 조망권 지금 써놓잖아. 그거 다툼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 갈 때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일 할 때 허가권자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걔는 소송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알겠죠? 그럼 누구? 요 세 사람 간의 분쟁 문제 할 때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이 있겠고 재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분 교과서로 보면 몇 페이지에 써 있느냐. 작년에 시험 내는 게 396페이지 박스가, 밑에 있는 박스가 출제됐던 거예요. 거기에 건축 허가권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허가권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측에 보면 분쟁 대상 있잖아요.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간 관계다.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다른 거 외우지 말고. 한 장 넣으면 핵심 클릭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핵심 클릭만 보면 돼요.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보면 조정 신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재정. 조정은 신청하면 당사자 1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재정은 가서 합의로서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이루어진 합의.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위원회는 3인, 조정은. 재정은 5인. 알겠죠? 그러면 조정안이 나와요. 그러면 수락하면 가서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면, 조서에 날인하면, 알겠죠? 뭐가 된 거나 마찬가지,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야. 합의. 그렇게만 하시면 돼. 합의. 옛날에는 뭐라 했냐?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판결이면 나중에 다 이상 따질 수가 없잖아. 근데 합의란 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에 나온 용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요걸 한번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건축 허가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냐? 이거는 허가라는 것은 뭐를 해놓은 거죠? 금지를 뭐 해주는 거죠? 해제해 주는 거죠. 그 왜 우리가 금지돼 있다 그랬었죠? 지난 마지막 시간에 설명할 때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대지, 도로,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때문에 금지시켜놨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안전. 안전 때문에 금지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풀어주는 걸 뭐라 한다? 허가. 알겠죠? 그럼 이때 금지해제란 말이에요. 금지해제. 이건 금지해제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야.
그럼 건축 허가 안 해준다고 소송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 할 수 있냐? 여기는 적법 요건입니다. 무슨 요건? 적법 요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허가 건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허가 건물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틀려도 좋으니까. 무효해요. 자, 저 오늘이요, 거짓말 아침에 저 무단횡 횡단했어요. 도로교통법도 단속 규정입니다. 건축법도 단속 규정이야. 알겠죠? 그럼 나 무단 횡단했으면 아침에 수업에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고 나갔어야 될 거 아니야. 제자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라고 해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 요건이라면 당연히 나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도 유효한 거예요. 사법적으로. 다만 공법적으로 제재가 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 사법으로 유효하니까. 알겠어요?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게 바로 적법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대물적 허가입니다. 대물적 허가. 자, 그럼 무슨 소리냐? 내가 건축 허가 받아서 앞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프레임만 받고 팔 수도 있어. 그러면 가서 허가권자가 내가 요 앞에 계신 분한테 팔았어. 그럼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 북구청장이 거부하면 나는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건축 허가 자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소송 제기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받아놓은 거잖아. 그런데 명의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침해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변경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쟁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 건축 허가는 쌍방적 행위와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효적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복효. 복효란 말은 이중효과적 행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 앞에 나보다 더 큰 높은 건물 등장하면 괜히 심통 나서 뭐라 그래요? 조망권 깨졌다. 이거 가지고 심통 부리잖아. 그렇죠? 왜? 너는 이득을 얻지만 나는 침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나의 행위에서 한쪽은 수익을, 한쪽은 침해를 받는 걸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만 이식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라는 뜻을 이제 알겠죠? 그러면 건축은 왜? 안전 때문에 금지되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아저씨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건축주. 자, 여기 한번 써보고 똑같은 거지만 한번 봅시다. 자,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까요? 건축 관계자랑. 건축 관계자,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 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먼저 절차부터 얘기해 주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가 순서가 중문안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 순서대로 갈게요. 왜냐면 찾으라 하면 왔다 갔다 했다가 해서 도저히 헷갈려서 못해. 알겠죠? 자,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표준 계약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분명히 설계가 있어야 돼. 설계는 누가 작성하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으면 설계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대답인데 아닙니다. 법에는 건축사 그래야 돼요. 누가 하는 건축이다? 건축사. 그러나 이제 표준 설계 도서에 한다든가 특수공법에 의하면 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방위 산업시설, 우리가 방산시설이라 그러죠. 그러면 설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물어볼까요?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출은 안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왜?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시설도 설계는 있어야 되지만 뭐만 하면 된다? 확인. 알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여기에 허가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무슨 소유권? 대지 소유권을.
내 땅도 없는데 건축허가 달라면 해줄까? 쉽게 얘기해봐요.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내 땅이 아니라도 해줄 수는 있어. 뭐를 갖다 쓰면? 권한을 확보했으면. 알겠죠? 서류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작년도 시험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네 가지 이따 공부할 거고. 그러면 여기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렇지.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허가권자라는 게 먼저 나왔어.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가 어디죠? 제주도, 세종시. 그렇죠? 자,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대장소관청이 원칙인 겁니다. 요 사람 해주는 게. 그런데 누가 문제될 거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누구의 경우에 예외가 되느냐?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원화되어 있네. 그렇죠? 자, 대구광역시장도 허가권자인 경우도 있어요. 북구청장도 허가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와 얘는 뭐에 차이서느냐? 규모에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규모. 자, 그래서 규모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 가지고 먼저 확인해 보면 나왔죠. 페이지 403페이지. 403페이지. 거기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거이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했어요? 건축이나 대순한다. 건축주가 뭐 하면? 건축이나 대순하면. 허가받을 때 있잖아. 특광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제가 꼭 연면적 합계라 쓰는 거 알겠죠? 자, 연면적 합계란 뜻이 뭐죠? 연면적 합계란 뜻이 뭐야? 하여튼간 비는 많이 왔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건물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대지에다 여러 개 건물 짓겠다. 그러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가끔 하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외우고 나면 돌아서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자, 여기 2층짜리, 여기 1층짜리 똑같은 규모였는데, 자, 애들이 바닥 면적이, 각각이 바닥 면적 자체가, 각이 50제곱미터예요. 각 자체가, 각각이. 그러면, 자, A동, B동, 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00하고 50 그래야지. 내가 산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면적 합계 그래야 150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이 얼마야? 100, 또 50. 그 연면적 합계하면 150. 그러니까 여러 동을 져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북구청 짓더라도 누구한테 하라? 광역시한테 하라. 단 우리 공법에서는요, 공생산적인 공장과 창고는 예외입니다. 공법에서는 대부분 공장은 거의 봐줘. 공장자 나왔다는 무조건 완하다 머릿속에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면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단 공장 창고란 말은 예외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럼 공장을 아무리 크게 져도 누가다? 구청장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식행위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자, 설계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방위산업시설도 설계를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추는데 뭐로 한다? 확인. 누구의 확인? 설계자 확인. 사람 확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시장 군수인 경우는 뭐가 있느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따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따로 공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우리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허가 가름의 신고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 안 하고 신고로서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허가해야 되는데 허가하지 않고 신고하면 허가 가름하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는. 자, 여기 보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404페이지 보면,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바닥 면적 합이, 85제곱미터 이내, 등, 개, 재, 등축, 개축, 재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라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연면적이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전체 올.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의 증개재라는 소리가 뭐냐? 자, 이런 걸 좀 연상을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귀촌을 해요. 얼마 있으면 귀촌할 건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옛날 집 하나 구했어. 그 옛날 집을 보니까 부엌이 아직까지 아궁이야. 그리고 변소라고 하는 게 뒤에가 있어, 이렇게. 그럼 불편한 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가장 큰 불편, 겨울이 가장 불편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살려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고쳐야지, 그치? 어떻게 고쳐?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뭘 안 얻어 집어넣어? 무조건 화장실 안에 집어넣으면 돼? 자, 우선 부엌을 입식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종전 범위 내에서 뜯어 고쳤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개축한 거지. 개축한 거지. 그러면 여기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보일러식 겸 화장실로서 증축을 해. 알겠죠? 그럼 증축했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합쳐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요게 만약에 40이고 요게 만약에 30이다 하면 미리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하면은 가서 걔네들이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 옛날엔 신고나 허가나 똑같았어요. 왜? 왜 그러냐? 처리기간이 엄청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신고는 5일 내 수리해달라. 그러니까 5일 내 뭐를 하는 거예요? 수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친다. 그게 고치는 게 아니라 수리는 유효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수리란 뜻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가받던 신고받았던 와서 그냥 유관 가고 가요. 서류가 유관하고 갑니다. 알겠죠? 근데 언제 대답해 줄지 몰라. 이게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딱 며칠 내? 5일 내. 협의할 때는 20일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제도야. 갈수록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와 신고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그 말이 있으면 우측에 405페이지 봐봐요. 박스 밑에 보면 수리 여부 며칠 내? 5일 내. 협의 들어가면 며칠? 20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요거 신고가 있겠고, 또 하나, 여기 뭐 몇 개만 하면 돼요, 여기는요. 자, 연면적 합의, 얼마? 100제곱미터 이내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연면적 합의 100 이상의 건축물. 내가 연면적 합계를 100제곱미터를 짓겠다. 알겠죠? 그럼 가서 허가받지 않고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자,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차라리 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땅 사가지고 가서 새로운 건물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채 하나 짓고 사랑채 하나 짓겠다. 그럼 난 몇 개 줬어? 2개 줬지. 그러면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50 짓고 요걸 40 줬어. 그러면 얼마 줬어요? 내가 90이란 거 몰라서 물어봐요. 연면적 합계가 90이다. 그럼 가서 허가받아야 돼. 원래 새롭게 지만 허가받아야지만 뭐로다가 끝난다? 신고. 그러면 5일 내 수리. 알겠죠? 저기다 예를 들어서 군사 같은 게 있다면 가서 20일 동안 기다렸다가 수리해달라 이거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3m 이내 증축한다는 거. 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 중에 이제 보세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럼 농사 짓겠다면 400제곱미터는 다 뭐한다? 신고로서 할 수 있어요. 촉사, 버섯재 배사 같은 거 다 400. 단 창고는 절반만 채우면 돼. 얼마? 200. 근데 우리끼리 공부할 때 하나 꼭 명제처럼 외우자고. 하나만, 딱 하나만. 자, 공장인데 무슨 공장? 오익공장. 나중에 이제 암기코드는 따로 외운다 할지라도 무슨 공장? 오익공장.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 오익공장이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이야. 공장은 그만큼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는 무조건 뭐로도 할 수 있다? 신고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공장장을 그만큼 완화시켜 준다는 거야. 만약 딱 상가자 붙였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신고로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뭐가 들어갈 거냐? 협의도 들어가고, 심의도 들어가요. 심의는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심의했으면. 그러면 처리를 해줘요. 처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첫째, 거부가 있겠고, 두 번째, 허가가 있겠고. 알겠죠? 허가. 그럼 아까 여기는 허가가 그러면 신고가 된 거는 그대로 신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신고가 있어요. 허가가 그러면 신고가. 그럼 처리는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둘.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는 거부는 적법해도 거부할 수 있고 위법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이따 볼 거고, 그때 적법하면 반드시 심의 거쳐서 거부하라. 뭐를 거쳐서 거부하라? 심의를 거쳐서 거부하라. 이겁니다. 심의 거쳐서 거부하라. 이겁니다. 근데 또 여기 보세요. 허가 내준 건 참 좋아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 근데 이쯤 와가지고 내가 설계까지 집어넣어서 가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때 와서 거부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소위 뭐예요? 돈만 많이 들어갔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다만 확인되면 미리 가서 뭐 할 거냐? 허가권자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입지 규모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이게 내 땅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려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규모는 얼마 정도 질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그럼 물어볼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더불어서 가장 대형 건축 같은 건 뭐예요? 교통영향 평가잖아요. 그럼 교통영향 평가 함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한꺼번에. 그러면 가서 허가권자 할 일은 뭐냐? 건축하게 되면 환경영향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서장한테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협의를 해서 걔네들이 종합해서 오케이 하면, 작년도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오케이 하면 집을 절하 소리요? 집 지을 수 있다 소리야?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집 절하 소리 아니잖아. 작년도 시험 문제 뭐냐? 2년 내 착공해야 된다. 이래서 틀린 거잖아. 아직까지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소리지 집 절하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2년 내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케이 하면 효력이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나오냐면 406페이지 봐봐요. 자, 406페이지 그거만 하고서 잠시 쉴게요. 406페이지 오면 자, 사전 결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하는 거다. 허가권자에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지 아니면 규모는 얼마 줘야 되는지 내가 고려될 사항이 뭔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뭐랑? 심의랑 교통영향 평가서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전결정 신청한 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 허가권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그래서 통제해주면 몇 가지가 이제 돼? 4가지. 첫째, 터 닦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행위 할 수 있다는 터 닦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속된 표현 나무 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농지는 농사 안 져도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하천은 어떻게 돼요? 하천 점용할 수 있다. 하천 점용이란 건 교량을 놓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장난치냐? 가끔은 장난치기 도로 점용 허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도로 점용 허가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언제부터 나오냐? 건축 허가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면 공사 현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이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도로 점용 허가 받았다는 소리야 그게. 우리는 현장 소장에 나와서 맨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 해서 도로 점용 받았다. 알겠죠? 그래서 문서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면 어느 때 점용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때 도로는. 그러니 여기는 몇 가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가지만. 그럼 우측에 봐봐요. 효력은 얼마 동안 유효하다? 2년. 몇 년? 2년. 그러면 2년 내 뭐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파트는 지우지 마세요. 남쪽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